고! 네, 작가님 자기소개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을 20권 이상 집필하셨는데 작년에 주도성이라는 책을 네.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네. 책이죠? 네.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주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 주도성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 주도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교사나 학부모나 그 주변의 어른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고민을 저희가 이제 담은 그런 책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이 주도성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네.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참 어렵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어른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내 몸 네. 하나 컨트롤하기가 힘든데 네. 어떻게 그러면 뭐 학생, 학부모 또 뭐 어린 아이부터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서 조금 많이 바뀌게 된 게, 저희가 공저자가 이제 9명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네. 계시고, 또 교장쌤 하다가 퇴임을 하시고 이제 이런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파견 가서 이제 자습사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시각을 담으려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주도성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새로 바뀌는 저희 교육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게 핵심이 주도성이더라고요. 네. 근데 주도성이 이제 고정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공감했던 게, 이제 고정불변이 아니라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데,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이랑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그다음에 따라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따라서. 누구나 주도적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나 네. 또 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부모님이나 이제 자녀나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네.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네. 너는 왜 주도성이 없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본인이 주도적인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면 네. 주도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이게 참 가장 중요한 게, 원래 내 안에 또 다른 N 자아가 있다. 네네. 멀티페르소나. 네. 근데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부캐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네. 이 주도성이란 게 그 상황, 어느 상황에 노출되어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하네요.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주도성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무래도 자기 주도학습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아예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주도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게 주도성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여기 책에서 정의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래교육에서 핵심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성의 개념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하는데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주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본인이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아주 조금 보이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도성이 있는 분이겠죠. 엄청 주도성이 있는 부분인데, 삶을 계속해서 엄청난 드리블을 하고 계시는. 그런데 또 아닌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일. 집안일 그럼 누가 하죠? 집안일은 또 거기 관심 있는 분이 하시는데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주도적인지 저를 분석해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조메코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것도 제 용어로 정말 주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아침 새벽 6시에. 근데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요 행위를 저는 스스로 퍼뜨리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퍼뜨리기. 뭔가를 이제 해보고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점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얘기하는 거를 저는 퍼뜨리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쓴다거나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저는 다 퍼뜨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위가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경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노출시키는 경험.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 용어로는 저는 그걸 공개한 결과물 실제 청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뭐 학생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냥 글만 끄적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책을 출간해 본다든지, 진짜 너무 멋진 그게 것 진짜 같아요. 실제 청중 학생 작가가 되는 거. 그렇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영어 교과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거를 실제 이제 영어권 사람들에게 뭐 유튜브든 페이스북에 올려서 영어로 댓글을 뭐 받아보게 한다든지. 그것도 너무 재밌네요. 아니면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니까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뭐 발표를 해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난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난민을 주제로 수업을 한 후에 이제 아나바다 장터에서 수익금을 유엔 난민교육에 기부를 하고 기부 증서 받고, 아이들한테도 엄청나게 큰 경험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뭐 영어 단어 빈칸을 이런 거는 사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 물론 필요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가 실제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유엔 난민교육에 뭐 이메일을 직접 보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모가 있고 실제로 쓰이는 어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주도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 그 상황과
그리고 그 방법들 이게 네. 정말 중요하네요. 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뭐 학습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정말 그런 프로그램 이것들을 적절하게 노출을 시켜줘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주도성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꽃피우느냐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 네. 그다음에 맥락,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되게 이제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 게 학생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네. 특히 부모님 같으면은 이제 자녀가 좀 한두 명이지만 그 아이가 어디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도적인 어떻게 보면 진로랑도 연계가 되고 자기의 관심사하고 연결되는 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 좀 관찰해 본 결과 자기 관심사를 주관했을 때 그리고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강제성을 어느 정도는 띠고 자기의 책임감을 조금 부여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정확한 기준과 네, 뭔가 네. 그리고 다 같이 참여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책 출간이나 네. 뭐 난민 프로젝트에서 뭘 한다.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정식 출간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랑 이제 책 형태로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걸 자주 하는데 그걸 개인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반전체가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엄청 의미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혼자 거면 자기 거니까 오히려 대충 할 수도 있는데 반전체 작품에 들어가는 거니까 더 열심히 참여한다든지 네. 자기가 n분의 1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애들이. 그렇죠. 아무리 뭐 하기 싫어하는 네. 애들도.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그 작품 안에 자기께 들어갔을 때 되게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뿌듯하고 네네. 결국에 1인 1역할 네네네. 나도 맞습니다. 주인이 네. 있다. 나도 뭔가 할 일이 있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자기주도 학습의 키워드 또 환경에 대한 거 이게 참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개발시키고 싶은 이렇게 능력이 능력이랄까 어떤 그때 필요한 역량이 있으면 제가 그냥 뭘 만들어버려요. 만들고 제가 그냥 리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고 뭐 글도 써야 되고 한데 저도 뭐 애도 키워야 되고 학교를 하다 보면 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내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해서 새벽 기상을 2017년, 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어렵거든요. 눈도 안 떠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새벽 기상하는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노하우를 배운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인증 프로그램 많이 하실 건데 그 당시에 인증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인증샷을 그 일어나는 시간에 찍어서 보냈는데 디지털로 찍은 건 안 되고 휴대폰에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찍고 바로 자잖아요. 안 되고 무조건 나가요. 방 밖에 나가서 거실에 있는 시계를 찍어서 올려요. 약간 이렇게 뭔가 바깥에 있는 물건을 찍겠어요. 방에서 나와서. 절대 휴대전화 거 사용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게 일단 몸을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서 자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실에 있는 시계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가서 세면대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내가 모임에 계속 소속돼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리더가 돼서 하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아침 새벽 기상 모임을 21일의 기적, 뭐 습관자 글쓰기에서 아침에 글을 쓰자는 취지를 했는데 그걸 말을 조합해 보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기적을 또 제가 나름 뜻을 의미를 막 부여하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나를 만나는 시간.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쓴다.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학교일이나 집안일 절대 하지 말자. 그 시간에는 자기가 딱 하고 싶은 걸 이기적 글쓰기. 네, 이기적 미라클 이기적 시간. 이기적 아침.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책을 읽는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걸 거의 매달 모집했는데 21일 기준으로 뭐 얼만큼 이제 인증하시면 뭐 페이백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30기 이상 쭉 했었죠. 몇 년 동안 이제 계속하고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아예 줌을 열어요.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줌 접속해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모든 걸 또 주도하기보다는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역할을 드려요. 그래서 그 줌을 개설하는 것도 매달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모임의 리더는 다른 분에게 맡기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분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멋대로가 아니라 어떤 책임의식과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게 조금 다 엮여서 생기는 게 아닌가 책임의식과 자기관리 그리고 연대감 함께 성장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네. 끝으로 또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주도성, 자기주도 학습.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해요. 맞아요.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가 고1이거든요. 고1이고 이제 사춘기를 겪는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릴 때랑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제 세팅이 싫어해서 시작을 네. 싫어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속마음은 싫어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행동과 말이 다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이나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 속마음을 봐야 되고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이제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걸 깔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하게 조금 할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어릴 때부터 사실 아이들이 뭐 학원이라든지 다양한 자기개발 이런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가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권유나 그런
거에서 또 밀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초등학교 때 또 잘하다가도 중학교 와서 딱 공부를 손을 놓는 애들을 보면 너무 그런 거 이제 많이 밀려서 하는 경우에는 네. 스스로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스스로 선택해서 할 기회를 좀 주는 게 좋겠다.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아까 했듯이 주변에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에서 여기서 주도적일 수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그다음에 집에서는 주도적인 모습을 안 보이지만 학교에서는 주도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주도적인지 좀 특성을 잘 살피셔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상호작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게 관계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관계거든요. 보통은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잘 따라오는 것은 학생이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형성도 한번 이제 다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어떨 때 주도적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해라라고 말만 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이는 반발을 하거든요. 먼저. 예를 들어서 엄마는 제가 안 읽으면서 TV 보고 네. 핸드폰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이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 애가 어릴 때는 그걸 하지만 속으로 사춘기쯤 되면 그쵸. 왜 안 하면서 나한테 시켜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좋은 교육은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 앞에서 먼저 좀 책도 읽으시고 뭐 글도 쓰시고 그러니까 학생한테만 뭐 플랜을 써라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도 이제 일기라도 쓰시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함께 성장하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주도성의 작가 최성경 작가님이었습니다. 조의 꾸!